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그제 올 들어 세 번째로 대통령께서 직접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국정 지지율이 형편없죠. 그래서 이런 회견으로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을까? 기대를 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언론의 반응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싸늘합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기 전에 좀 꼼꼼히 봤습니다. 이 검은 반국가 세력들이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만 믿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평을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평가한 것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자, 슈퍼생스 쏴주신 표갑선 선생님, 명불허전 한의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만평과 함께 그 대통령의 브리핑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 만평입니다. 거의 3시간 동안 하도 많은 말을 해서 다 소개해드리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 한 장에 대통령 브리핑의 모든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이 경향신문의 이 그림이 기발한 구성으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재치있게 반영한 만평 같습니다. 저 위에 노란 하늘에 용산 대통령실이 천공의 섬 라퓨타처럼 둥둥 떠 있습니다. 이번에 여론의 대체적인 반응이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완전히 국민들의 삶과 괴리돼 있다. 딴 나라 딴 세상 사람 같다라는 그런 평이 많아요. 그래서 그림 속에서는 대통령실을 이렇게 공중에 띄워버린 겁니다. 거기서 국정은 옳다라는 커다란 소리가 터져나오고 전단지 같은 게 세상에 흩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세상에 뿌리는 메시지겠죠. 자, 전단지에는 반국가 세력 그리고 바닥엔 거부라고 쓰인 종이들이 쓰레기가 돼서 쓸려나가고 있고 시민들이 이 전단지들 때문에 놀라고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뉴라이트 난 몰라? 야, 이거 지금 정부 요직의 기관장들이 일제 때 우리는 일본 국적이라느니 뭐 45년 광복절이라는 말도 할 수 없다. 또 뭐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됐다는 생각도 밝힐 수 없다. 이런 핵에 망측한 사람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하지라고 파고들다가 요즘 이제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의 역사관이나 국가관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네, 김용석 관장에 대한 그 인사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고 아마 독립균형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심사를 하고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서 일본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신변에 관한 뭐 재산 문제라든지 뭐 이제 이런 다른 비위가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임명을 해왔기 때문에 뭐 무슨 특별한 우리 정부의 뭐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뉴라이트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 뭐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뭐 좀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우파인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뭐 뭔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또 뉴라이트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제가 좀 그동안 본 거하고 좀 또 다른 정의가 막 이루어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더라? 저희 광복회 관련. 네.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 애국자의 유족들이 모인 그 단체에 대해서 뭐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자,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대요. 전날 최측근이라는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를 거다라는 말을 해서 야이씨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와 다음날 진짜 모른다고 본인이 밝힌 겁니다. 저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 대통령 뉴라이트.
자, 광복절을 광복절이라고 말 못하고 친일파 명단을 고쳐야 한다고 떠드는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도 자기가 안 했고 모른대요. 그리고 뭐 그냥 시스템에 맡겼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자랑인 양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나중에라도 있을 책임을 법적으로 회피하려고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해맑게 모르는 건지. 근데 여러분, 몰랐으면 지금 이것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아봐야죠. 그냥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 지금 종이를 쓸던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깜짝 놀라는 표정이죠. 그리고 응급 호송차가 미친 듯 달리는데 앞에 장을 보고 오는 어머님이 비상의료 원활이라는 전단지가 머리에 떨어지니까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죠. 아이고, 지금 난리가 난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대통령의 이상한 현실인식이 드러납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제가 지방에 이런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사 단체에게도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소통을 해왔습니다만은 통일된 어떤 그 의견의 도출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그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잡은 그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첫마디가 기자들한테 응급실에 직접 가보랍니다. 응급실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믿음에 무슨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뭐 개혁 과정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고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왜 대형 응급실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왜 환자들의 사망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왜 지금 큰 문제도 아닌데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왜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려? 그리고 또 이분 특기가 여기서 나와요. 갈등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의사협회 쪽에 계속 증원 규모나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안 내놔서 어쩔 수 없이 2,000명 증원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1년 정원이 3,000명인데 거기서 2,000을 플러스한다.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걸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의사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지금 여러분 전공의 10,000명 다 떠나고 6개월 동안 버티던 전문의까지 나가떨어지면 진짜 대란이 아니라 붕괴가 될 판인데, 그럼 그때는 검찰이 수술하면 되나? 의사 수사해본 검찰이 다 알겠죠. 그러면 수사를 해봤으니까 수술도 하면 되겠네.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자, 그리고 뒤에 해병대원 한 분은 최상병 외압은 없어라는 종이를 들고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른 그림에서 이어서 얘기하죠. 자, 페이스북 박건웅 화백님 만평입니다. 기자회견 전에 40분 정도 국정보고 브리핑이 있었어요. 그냥 내용은 뭐도 잘했고 뭐 나 뜨거운 자화자찬의 성찬이었고 너무 그동안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경제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천하제일 헛소리? 이거 전문가가 아닌 저 같은 사람이 조금만 짚어봐도 엉성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자, 대통령께서 경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근거로 수출 증가세를 엄청 자랑하셨거든요.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자, 이거는 기재부 자료입니다. 올 상반기 9.1% 수출 증가 맞는 수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이전 시기를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수출이 계속 꼬라박았습니다. 심지어 작년 상반기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보다 더 빠졌어요. 아니, 이렇게 빠졌으니 오르면은 제자리에만 온다고 쳐도 탄력이 붙어서 더 크게 오른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수출 말아먹은 건 모르고 있거나 올해 오른 것만 보고 받았거나 모른 척 하고 있는 거거나, 그게 아니면 뭐 수출이 좋아졌다고 저렇게 덩실거리기가 어렵죠. 올해 1분기 넉 달 동안 5,922개 식당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4년 만에 최고치래요. 개인 사업자 금융대출이 지금 1,112조 7,400억, 4년 만에 51% 늘었답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들 연체율은 0.54%, 그러니까 이자를 못 내고 있는 비율이에요.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게 자영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영업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 가처분 소득, 나가서 외식하고 쓸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물가도 대통령께서는 뭐 4개월째 2%대로 안정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시금치 한 단 10,000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 도대체 혼자 어떤 세상에 사는 건지 너무 밉고 듣기에 귀가 아프니까 그런 심정을 표현한 그림 같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경제가 좋다고 자랑질을 하는데 머리 위에 일장기가 걸려 있습니다. 요즘 독도도 불안하고 친일 논란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림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매체라고요. 책상 아래 쩍 벌린 다리, 이건 바로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죠.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 만평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을 반쪽으로 나눠서 두 프레임에 그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 명이 다른 얘기를 한다는 뜻이겠죠. 얼굴은 눈과 코까지만 클로즈업으로 확대해서 그렸습니다. 왜 우리가 막 뻔뻔한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추궁한다는 의미로 본능적으로 얼굴 가까이 다가가거나 아니면 눈을 마주치고 응시하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그런 효과가 있죠. 눈동자에는 최상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최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뭐 이미 거기서 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최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어른은 자기 심사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오면 뭐더라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양 남 얘기하듯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청문회에서 다 드러났지만 밝혀진 게 없고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인데, 아니 증인들이 죄다 수사 중이라서 말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모습을 청문회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국민들은 저거 뭔가 있구나라고 오히려 더 확신을 했겠죠. 여론조사도 그래요. 최상병 특검 필요하다는 입장이 압도적입니다. 그림 속 왼쪽의 윤석열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나? 라고 말합니다. 자, 수사 개입 의혹을 상징하는 흔히 이제 윤의 경로로 표현되는 말이죠. 그리고 오른쪽의 윤은 이미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닌가? 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잡아떼는 듯한 그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모여서 묘하게 아둔해 보이죠. 자, 이분은 진짜 아둔한 거지
건지 사악한 건지 아니면 뭐 아둔하면서 사악한 건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진짜 칩 떨리도록 뻔뻔한 입장을 그린 최민 화백님의 만평이었습니다. 자,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화백님 그림입니다. 저쪽에 숲속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국방부 옛 건물로 이전한 대통령실이 보입니다. 차곡차곡 담과 벽을 두르고 있고 꼭대기 용상에 대통령 윤석열 씨가 앉아서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민심을 잘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래 길거리 시민들은 말 좀 들어주시라고 아우성입니다. 오히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담과 벽이 더 구중궁궐 같아 보이는 가운데 이전 비용이 흩뿌려지고 있고 제목은 헛돈입니다. 생각해보면 대통령실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전한 명분이 더 시민들 곁에서 소통하겠다는 거였죠. 종로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게 어떻게 더 시민들과 가까워지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그리고 나서 내일 기자들 만나는 도어 스태핑 좀 하다가 금세 말아버리고 한남동에서 용산까지 출근 시간도 엉망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어제 오랜만에 기자회견에서 뭐 완전히 국민들의 인식과 천양지차 다른 인식을 드러내버렸죠. 진짜 지금 소통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당사자는 소통 같은 거 수사해봐서 다 알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길어지네요. 페이스북 송철훈 화백님 만평입니다. 이야, 역시 이 송철훈 화백님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가 도드라지는 시각적 쇼크죠.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을 덮은 하얀 천. 자, 이거는 사형수나 영안실에 있는 분들의 이미지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입니다. 그렇다고 이 그림이 실제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사망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그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거는 너무 이제 단세포적인 발상이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누구처럼 무당 불러다가 살을 날리거나 할 일이지 화가들은 이렇게 세련되게 재능을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살펴보죠. 대통령 윤석열 씨가 책상에 앉아서 국정을 설명하는데 눈에 띄는 사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방미 때 바이든한테 선물 받은 그 명패죠. The buck stops here. 내 앞에 여기서 멈춰.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진다라는 관용구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사하신 거라고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TV에 나올 때마다 앞에 이걸 놔요. 정작 책임질 일들은 거의 다 모르세 하면서 꼭 이걸 앞에 이렇게 두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도 예외 없이 이게 나왔죠. 자, 이 명패에 먹을 윤석열의 썩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The suck stops here. 근데 이 썩은 빨다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흰 천을 쓰고 누워있는 사람은 복부 비만이네. 자, 대통령 윤석열 씨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보기에 죽어라 라는 그런 독살스러운 소망이 절대 아니라 그제 그 브리핑이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인 사망 선고와 같다라는 고도의 비유 같아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기 좋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리면서 자료화면으로 대통령이 등장하는 장면을 넣으면 그 얼굴 보기 싫다라는 댓글이 많아요. 이해합니다. 근데 이 그림 그냥 가려버렸잖아요. 굉장히 친절하죠. 자, 대통령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 대통령실에서는 만족스러운 자리였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여론은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만 더 키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는커녕 문제의식조차 없는 상태라는 게 확인된 그런 자리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